엘리베이터, 공사 중단 건물, 상가, 아파트까지 이어진 동일한 제보 속에서 반복된 소리와 시선은 모두에게 공포로 각인되었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안전점검단은 오래된 폐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어요.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난다는 제보가 이어졌죠. 단지는 겉보기엔 도색이 덜 된 정도라 허물어진 느낌은 아니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부터 묘하게 달랐어요. 먼지에 섞인 곰팡이 냄새, 눅눅한 콘크리트 벽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민수가 앞장서며 장비를 점검했고 도현과 서연, 지훈은 각자 역할을 나누어 무전기로 교신을 시작했어요. 모든 건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금속이 닫히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왔죠. 점검단은 곧바로 이상을 확인하려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장비를 설치했어요. 전원이 차단된 걸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낯선 띵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죠. 서연은 버튼을 눌러 보았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도현은 귀를 기울이다 무전으로 보고했죠. 방금 도착음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와 지훈도 동시에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봤어요. 셋 다 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정적 속에서 문이 열리는 듯한 철컥 소리가 복도 끝에서 메아리쳤죠. 작동하지 않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소리라는 사실이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민수는 팀원들을 다급히 모으고 층별 점검을 병행하자고 지시했어요. 무전기로 각 층에서 이상 소리를 기록하며 내려오기로 한 거죠. 서연은 계단을 오르며 손전등 불빛을 좇았고 지훈은 소음 측정기로 공명 수치를 확인했어요. 도현은 바닥을 짚으며 진동까지 체크했죠. 그러던 중 무전기에 낯선 잡음이 섞였어요. 기계음 같은 울림과 함께 띵 하는 소리가 모든 단원의 무전에 동시에 들린 거예요. 순간 4명 모두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며 놀라 달려왔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금속음이 울려 퍼졌어요. 환청이 아닌 전원이 동시에 들은 소리였죠. 민수는 무전기를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땀에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졌지만 그는 침착하려 애썼죠. 전원이 동일하게 들었다면 단순한 착각이 아니야. 그는 짧게 말하고 팀원들을 살폈어요. 서연은 어깨를 움츠린 채 주위를 경계했고 지훈은 측정기를 다시 확인했지만 수치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도현은 벽면을 두드리며 전기가 흐르는지 점검했죠. 그러나 모든 설비는 차단 상태였어요.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소리. 그것이 팀의 긴장을 더 끌어올렸죠.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는 사람의 숨결조차 무겁게 만들었어요. 점검단은 결국 단지를 더 깊숙이 살피기로 했어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어두웠고 벽에는 낡은 시멘트 가루가 허옇게 쌓여 있었죠. 발자국 소리가 울리며 천장에 퍼졌고 그 울림마저 뒤늦게 따라오는 듯 했어요.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죠.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아요. 도현이 후레쉬를 돌려 비쳤지만 계단엔 아무도 없었어요. 단순한 착각이라 넘기기엔 모두가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목덜미를 누르며 뒤에서 시선이 쏟아지는 듯했죠. 2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무전기가 터져나갔어요. 지직거림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섞여 들렸죠. 올라간다. 순간 4명은 서로를 보며 동작을 멈췄어요. 방금까지는 단순한 소음일 거라 합리화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분명한 언어였죠. 지훈이 무전기를 흔들며 확인했지만 채널은 내부 교신만 열려 있었어요. 외부 신호가 끼어들 방법은 없었죠.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기계가 움직이는 듯한 낮은 진동이 전해졌어요.
민수는 침착하게 팀원들을 나누었어요. 도현, 서연은 위층으로 올라가. 지훈은 나와 함께 2층을 확인한다. 지시는 간결했지만 목소리엔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무겁게 울렸고 복도에 남은 민수와 지훈은 문틈을 관찰했죠. 그 순간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두 사람은 숨을 고르며 귀를 기울였고 순간 철판 사이로 바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계음도, 바람도 아닌 낮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죠. 위층으로 올라간 도현과 서연은 복도의 어둠 속에서 뭔가를 들었어요. 분명 사람이 발을 옮기는 소리였지만 두 사람의 발자국과 겹치지 않았죠. 멈추면 멈추고 걷기 시작하면 다시 겹쳐 따라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죠. 누가 분명 우리 뒤에 있어요. 도현이 등을 돌려 비추자 빈 복도만이 보였어요. 하지만 바닥 먼지가 흐트러진 흔적이 분명 누군가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땀이 등에 흘러내리며 두 사람은 의도치 않게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죠. 민수와 지훈이 있는 2층에서는 무전이 다시 울렸어요. 내려간다. 이번에는 분명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무전을 떨어뜨릴 뻔했죠. 민수는 무전기를 입에 가까이 대고 단호히 외쳤어요. 지금 누구야? 장난치지 마.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복도 끝에 전등이 깜박이며 약하게 빛을 냈죠. 차단된 전기에서 불이 들어올 리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빛은 불길한 신호처럼 보였고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어요. 위층에서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민수와 지훈은 놀라 뛰어 올라갔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서연이 벽에 기대선 채 손전등을 놓친 장면을 보았어요. 도현은 그녀 옆에서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물기가 스며든 듯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죠. 복도 끝에서 시작된 발자국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졌어요. 누가 지나갔다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셈이었어요.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움직이지 않았고 문도 여전히 닫혀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모두를 압박했죠. 네 명은 다시 한 곳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어요. 민수는 긴 호흡을 내쉬며 말했죠. 환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원이 똑같이 들었다는 게 문제야. 이 지훈은 여전히 무전을 쥔 손을 떨고 있었고 서연은 발자국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도현은 장비를 들여다보며 낮게 중얼거렸죠. 기록은 아무 이상 없어. 그런데 우리만 듣는다면 그건 뭔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야. 점검단은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무언가를 마주치고 있음을 직감했죠. 아범이 말했죠.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우리와 겹쳐 존재하는 또 다른 흔적일 수 있죠. 그렇게 그는 사건의 본질을 짚어주었어요. 네 사람의 체험은 집단 환청이 아닌 분명히 공명된 무언가였다는 걸 청자에게 각인시킨 거예요. 공포는 이렇게 현실의 틈에서 스며드는 법이었죠. 민수는 잠시 팀원들을 진정시키고 다시 장비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확인해도 기록에는 특이한 데이터가 남지 않았죠. 음향 그래프는 평범했고 전류 수치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귀에 남은 소리와 발자국의 흔적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도현은 바닥에 손전등을 비추며 말했어요. 이 흔적이 사라지기 전에 더 위층을 확인해야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계단을 올랐어요. 계단은 어둡고 오르는 내내 등 뒤에서 한기가 따라붙는 듯 했죠. 3층 복도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더 묘해졌어요.
페인트가 덜 칠해진 벽에서 석회 냄새가 풍겼고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어요. 지훈은 귀를 기울이다 갑자기 손전등을 멈추며 속삭였어요. 지금 들었어요. 웃음소리 같았는데요. 서연은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웃음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건 어둠이 아니라 복도 끝에서 반짝인 금속의 미묘한 떨림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닫힌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소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자문 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스며나왔죠. 하지만 이 건물은 완전히 폐쇄된 상태였어요. 외부 환기구도 없는데 왜 바람이 나오지? 그가 중얼거렸죠. 지훈은 장비를 대보았지만 기계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람에 섞여 낮은 속삭임이 들렸어요. 여긴 내 자리야. 모두가 그 소리를 동시에 듣고 몸을 굳혔죠. 서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목소리는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듯 뚜렷했어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본부, 응답하세요. 본부, 그러나 무전은 기계음만 내며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대신 이어폰 너머로 갑작스럽게 띵 하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는 서둘러 장비를 껐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순간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삐걱하며 아주 조금 열렸다 닫혔어요. 아무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전기 공급도 되지 않았는데 문이 스스로 움직인 거였죠. 서연은 두려움에 숨을 삼키며 한 발 물러섰어요. 지훈은 카메라 대신 휴대장비로 문틈을 비췄어요. 하지만 안쪽은 어둠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장비의 마이크에는 기묘한 소리가 잡혔어요. 기계음과도 다르고 사람 목소리 같으면서도 아닌 무언가가 끊임없이 중얼거리는 듯한 파형이 기록됐죠. 이건 단순 잡음이 아니에요. 지훈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민수는 단호히 지시했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위층까지 확인한다. 팀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호기심과 의무감이 그들을 더 끌고 올라가게 했죠. 4층 복도는 더욱 어두웠어요. 깨지지 않은 전구가 드물게 남아 있었지만 전원 공급이 없는 상태라 불은 켜지지 않았어요. 도현은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폈고 서연은 기록을 남기며 복도 끝으로 향했죠. 그때 벽면에서 쿵 소리가 울렸어요. 4명 모두 동시에 멈춰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 소리는 복도의 한가운데에서 비롯된 듯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벽을 두드린 듯한 울림이었죠. 벽이 한순간 떨리며 먼지가 흩날렸고 모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그는 팀원들에게 복도 중앙을 조사하라 지시했죠. 도현은 벽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꼈고 지훈은 음향기를 대보았어요. 장비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귀에는 여전히 규칙적인 박동음 같은 울림이 들려왔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하며 중얼거렸죠. 이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심장 소리 같아요. 순간 모든 이가 숨을 죽였죠. 그 소리는 벽 안쪽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울려 퍼졌고 설명할 길 없는 불안을 더했어요. 갑자기 무전이 또 터졌어요. 이번엔 이전보다도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올라가 4명 모두 동시에 그 소리를 들었고 무전기 스피커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됐어요. 지훈은 무전을 던지듯 내려놓았지만 스피커는 계속 울렸죠. 올라가. 문득 복도의 어둠 속에서 여자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분명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사라졌죠.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먹였어요. 우리 나가야 돼요. 지금 당장요.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기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들어와야 해. 도현과 지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판단을 따랐어요.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길함이 차올랐어요. 이곳은 단순히 미완공된 건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오래전부터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가 있음을 직감했죠. 그것은 사람의 그림자와 목소리로 나타나며 점검단을 올가매고 있었어요. 팀은 다시 계단을 향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덜컥 열렸어요. 안쪽은 비어 있었지만 서늘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나왔죠.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민수 뒤로 몸을 숨겼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분명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것은 복도에서 사라졌던 흔적과 이어지는 발자국이었죠. 네 명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숨을 죽였고 엘리베이터 문은 스스로 닫히며 차가운 금소금을 남겼어요. 그 소리가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울려 퍼졌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자 복도는 고요했지만 팀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심장 박동 소리와 같은 불규칙한 울림이 다시 바닥을 타고 퍼졌죠. 도현은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하며 손을 움켜쥐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가 안에 있는 게 분명해요 라고 속삭였어요. 민수는 팀원들을 보호하려는 듯 앞을 막아섰지만 그의 시선 역시 흔들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고 그곳은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끝없는 다크가 고여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점검단은 외부에서 합류한 연우를 맞이했어요. 그는 현장 점검을 요청받은 영적 조언자였죠. 연우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자마자 눈을 감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곳엔 여자의 그림자가 있어요.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담담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는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죠. 팀원들은 연우의 말에 숨을 죽였고 복도에 번지는 기묘한 긴장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연우는 엘리베이터 문을 가리켰어요. 저 안에서 들린 소리와 발자국은 모두 그녀의 것. 여긴 원래 그녀가 머물던 자리예요. 그의 말이 끝나자 문틈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듯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죠. 내 자리야. 팀원들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손을 떨며 무전기를 움켜쥐었고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는 깊은 호흡을 하며 결정을 내렸어요. 여기서 더 버티면 위험하다. 당장 철수한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다시 열렸어요.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서 서늘한 바람이 밀려나왔죠. 그 바람에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허공을 가르자 마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사라졌어요. 모두가 본능적으로 달려 계단으로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은 다시 닫히며 무겁게 잠겼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동안 무전기가 다시 울렸어요. 내려간다. 이번에도 분명한 여자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이를 악물고 무전을 껐지만 꺼진 기계에서조차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어요. 지훈은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참았고 서연은 울음을 삼켰죠. 도현은 이를 악물며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려가도 1층이 보이지 않았어요. 층계를 돌 때마다 같은 복도가 반복되며 끝없이 이어졌죠.
현실의 법칙조차 이 건물 안에서는 뒤틀린 듯 했어요. 결국 민수가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여기서 계속 내려가면 안 돼. 뭔가 우리를 가두려는 거야. 그의 말에 모두 숨을 골랐죠. 연우는 계단 난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공간은 이미 경계가 무너졌어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이 틈을 지배하고 있어요. 말이 끝나자 복도의 공기는 더 짙어졌고 벽면에서 물방울 같은 소리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나 물이 고일 곳은 없었죠. 그것은 환영과 현실이 겹쳐지는 순간이었어요. 팀은 겨우 1층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전혀 놓이지 않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며 그들을 기다리듯 드러났어요. 안쪽은 어둡고 바닥엔 젖은 발자국이 여전히 이어져 있었죠. 민수는 이를 악물며 등을 돌렸어요. 나가자. 더 이상 여길 둘러볼 이유가 없어. 그러나 서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저 안에 아직 누군가 있어요. 그 말은 곧 예감처럼 모두의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점검단은 급히 단지를 벗어났어요.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눌려 있었어요. 연우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곳은 시간이 지나도 괴담으로 남을 겁니다. 여자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그의 말은 예언처럼 울려 퍼졌어요. 실제로 몇 달 후, 이 아파트가 완공되고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하자 입주민들 사이에서 여자 귀신이 엘리베이터에 나타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입주민 하리는 직접 관리실에 제보했어요. 밤마다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움직여요. 문이 열리면 안에 여자가 서 있기도 해요. 관리인은 믿지 않았지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주민들이 늘어났죠.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없었고 정비 기록도 정상으로만 표시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여자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문이 열릴 때마다 가만히 사람들을 바라봤다고 했죠. 그 시선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 자리를 지키려는 냉혹한 의지 같았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괴담은 공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실제로 누군가 겪은 경험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소문이 아니게 되죠.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한 여자의 흔적을 품고 있었고 그것은 끝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렇게 그는 청자에게 경고했어요. 우리가 매일 오르내리는 좁은 공간조차 한순간 공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파트는 더욱 적막했어요. 관리실 경비원마저 순찰을 꺼리며 1층 로비에만 머물렀죠. 그는 종종 무전기를 붙들고 속삭였어요. 또 올라갔어. 아무도 타지 않았는데. CCTV에는 버튼이 눌리지 않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어요. 화면 속에선 희미하게 긴 머리의 여자가 문이 닫히는 순간 스쳐 지나가듯 잡혔지만 정지해보면 이미 사라진 상태였죠. 관리원은 화면을 꺼버리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괜히 봤어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그 두려움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입주민들 사이의 불안은 점점 퍼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타고 있다가 누군가 옆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증언이 늘어났죠. 어떤 주민은 귀에 속삭임을 들었다 했어요. 내 자리야.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부모들은 공사잔재 때문이라며 합리화했지만 이상한 경험을 한 후로는 서둘러 다른 층으로 이사하려 했어요. 불안은 단지 전체에 뿌리처럼 퍼져 있었고 누구도 이 엘리베이터를 안심하고 타지 못했죠. 어느 날 밤
서연은 다시 그 아파트를 찾았어요. 안전점검단의 기록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홀로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차가운 기운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걸 느꼈어요. 버튼은 누르지 않았지만 문이 스르르 열렸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다른 여자의 그림자가 겹쳐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텅 빈 공간뿐이었죠. 그러나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놀란 채 카메라를 들어 거울을 비췄어요. 화면에는 또렷이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문 안쪽에 서 있는 모습이 잡혔죠. 그녀의 눈은 이쪽을 곧게 꿰뚫고 있었어요. 순간 카메라가 꺼지며 화면은 검게 변했어요. 다시 켜졌을 땐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확인했지만 영상은 끝내 저장되지 않았어요. 단지 그 순간만 지워진 듯 흔적조차 남지 않았죠. 서연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속삭였어요. 진짜? 있구나. 민수는 보고를 위해 다시 팀을 소집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죠. 더 이상 단순한 괴담이 아니야. 이제는 입주민의 안전 문제야. 그러나 팀원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죠. 우리가 상대하는 건 설비 고장이 아니에요. 우리 범위를 벗어났어요. 도현은 말없이 서류를 덮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모두가 그 여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공간은 공포를 담는 그릇이 되었고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죠. 연우는 마지막 조언을 남겼어요. 그녀는 단순히 떠도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려는 집착이에요. 누군가 그 자리를 빼앗으려 하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그의 말은 경고였지만 동시에 체념이기도 했어요. 그는 무언가를 봉인하려 시도했지만 그 힘은 이미 건물과 결합한 상태였죠. 이곳을 피하세요. 잊으려 하세요. 그러나 사람들의 일상은 엘리베이터 없이는 이어질 수 없었어요. 결국 그녀는 매일 누군가의 곁에 서서 침묵의 시선을 내리꽂을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지역 괴담으로 굳어졌어요.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자를 보면 절대 말 걸지 마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 다양한 금기가 만들어졌죠.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휴대폰을 꺼내 시선을 회피했어요. 아이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며 오히려 그곳을 피했죠. 그러나 피할수록 시선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닫히는 문틈 사이에서 여자의 눈이 반짝거렸다는 목격담은 끊이지 않았고 그 불안은 새로운 세입자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이 괴담은 살아있는 규칙처럼 단지에 자리 잡았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죠. 괴담은 단순히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아요. 반복되는 체험과 증언이 쌓일 때 그것은 역사가 되죠.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한 여자의 집착이 응고된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그 집착을 피해 다녔지만 동시에 매일 마주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그는 정리했어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불안은 결국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얼굴을 드러낸다는 사실을요. 입주민 하리는 결국 이사를 결심했어요. 마지막 날, 짐을 옮기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문이 닫히며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거울에 비친 건 자신 혼자가 아니었죠. 긴 머리 여자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몸을 돌리자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열리자 눈물이 솟구쳤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죠. 미안해요. 당신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리는 도망치듯 건물을 떠났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엘리베이터에 스며들듯 사라져갔어요.
관리실에서는 여전히 같은 보고가 이어졌어요. 문이 혼자 열리고 혼자 닫혔습니다. CCTV 속 여자는 여전히 흔적으로 남았어요. 그러나 누구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문서에는 기상 없음만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기록과 달리 사람들의 마음엔 공포가 남았어요. 그 공포는 전기처럼 건물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굳는 걸 느꼈죠.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그녀의 자리는 비워지지 않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교훈을 남겨요. 편리함의 상징인 엘리베이터조차 어떤 이에게는 집착의 무덤이 될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어둠은 특별한 곳에서만 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일상의 틈에서 끝없는 다크로 변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그는 사건을 마무리했어요. 남겨진 교훈은 단순했어요. 익숙함 속에서도 낯선 두려움은 숨어 있으며 언제든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